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독과 이남희 과장입니다. 먼저 발제해 주신 박재학 교수님의 내용과 그리고 여러 패널 여러분들의 그런 내용 잘 들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실험 동물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고 있고, 앞에서 발제한 내용에서 이제 일부 내용만을 좀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일부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일부 오인되거나 이제 그럴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사항과 함께 이 법률에 제정되게 된 배경이라든지 그리고 목적 그리고 동물보호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주로 제안해 주신 것들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물 실험의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된 실험 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 실험을 함에 있어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무분별한 동물 실험을 억제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정해진 법이 실험 동물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실험 동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은 식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과 동물 실험 시설의 관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계속해서 모든 동물 실험을 다 실험동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조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는 식품이나 의약품 등의 안전이나 품질 관리에 관한 그에 관련된 그런 동물 실험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실험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동물보호법이 동물 실험 원칙 등이라든지 그런 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이 이미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과학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초로서 동물 실험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부적절한 동물 실험으로 인해 재해로부터의 어떤 국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실험 동물을 윤리적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서 2008년 국회에서 실험 동물에 관한 법률이 발의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 논의 과정을 거쳐 실험 동물과 동물 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 관리를 통해서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를 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실험 동물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물보호법의 목적은 동물의 생명 보호와 안전 보장, 복지 증진 이런 목적으로 약간 두 가지 법률에 추구하는 그런 목적의 제정 취지는 약간 물론 일부 비슷한 사항이 있지만 약간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실험 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여러 사항을 정하고 있고요. 그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동물보호법을 따르게 해서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들은 물론 다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 동물에 관한 법률을 따르면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리에 필요한 동물 실험을 하려고 하거나 실험 동물 자체를 생산, 수입, 판매하려고 하는 자는 식약처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등록을 하게 된 경우 식약처의 정기적인 관리 감독을 받게 됩니다. 법 제정 당시에는 발제해 주신 박 교수님의 의견과 같이 실험동물 공급자에 대해서도 허가제로 도입이 추진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어서 신고보다는 하나 강화된 등록 제도로 도입이 돼서 지금 현재 이루고 있고요. 그렇지만 등록을 위해서는 공급자의 시설이나 인력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식약처에 제출해서 적합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허가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식약처장은 여러 가지 책무를 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하고 또 동물 실험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실험 동물을 유지 보존이나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해 주신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그런 부분들을 검증하는 것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 제정 이전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실험 동물에 의해 그 실험을 하던 대학생들이 집단 감염을 하거나 실험 동물에 대한 관리 부실로 실험 동물이 집단 폐사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으나 법 시행 이후인 2009년 이후에는 동물 실험 시설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도 동물 실험 시설에서는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약품 등의 개발을 위해서는 실험 동물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제 마우스나 래트가 약 한 95% 정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인체 위해 여부를 판단하는 독성 시험 등을 위해서는 그 비설치류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입니다. 또한 인공 관절 등과 같이 그 의료기기 등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개나 돼지 같은 그런 중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험 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래트와 마우스만 관리하도록 정해진다면 오히려 다른 그 의약품 개발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현행 그 법률로 정하고 있는 9종 정도의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올 4월에 기동민 의원님께서 등록하지 않은 실험 동물 공급자로부터 실험 동물을 공급받은 실험 동물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 실험 동물에 관한 법률을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현재도 식약처에 등록하지 않은 실험 동물 공급자가 실험 동물을 동물 실험 시설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험 동물 시설에서는 식약처에 등록된 공급자로부터 지금 받고 만약에 무등록자로부터 받게 된다면 공급한 사람한테 처벌을 하는 내용이고요. 다만 이번 의원님의 발의안에 의하면 공급자 외에도 판매하는 사람 외에도 실제로 공급을 받는 실험을 하는 사람에게도 추가적으로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며 식약처에서도 그 내용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그 농림부에서 의견 주신 거와 같이 어떤 등록 대상의 동물이 현행 그 대통령령으로 구종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정해서 해야 된다는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까지 실험 동물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식약처에서는 이 법률의 그 실험 동물 공급자나 동물 실험 시설에 대한 관리 이외에도 동물 실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하에 동물대체 시험법 검증센터를 설립해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동물 수를 감소 또는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용한 동물대체 시험법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개발된 시험법에 대한 검증 그리고 전문 평가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동물대체 시험법 기술 보급 확산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산 실험 동물 자원을 보존하고 육종하고 관리하고 실험 동물 생체 자원 활용을 위해서 실험 동물 자원 은행을 설립 중에 있어 앞으로는 실험 동물 자원 은행 운영 활성화를 통해 동물 실험 감소를 통한 동물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남희